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1차 대전 당시 영국 해군에서 운용했던 시스카우트 제로용 비행선 37호의 모습입니다. 보통 이런 비행선을 영어로 블림프라고도 칭하는데요. 블림프는 내부 구조물이 없는 공기압으로 형태를 유지하는 비강체 비행선으로 주로 헬륨으로 채워진 내부의 가벼운 가스가 외피를 팽팽하게 부풀려 형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반대로 선체에 이렇게 프레임을 넣어서 만드는 비행선을 강체 비행선이라고 합니다. 강체와 달리 비강체 비행선은 상대적으로 가볍고 유지가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비행선들은 전쟁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비행선에서 SS는 시스카우트의 준말로 해상에서 유보트 등을 발견하기 위한 정찰 임무를 주로 수행했습니다. SS제트형 비행선은 이렇게 투하용 브래킷에 폭탄을 장착하기도 했고 루이스건을 달기도 했지만 이 사진에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비행선은 75마력 엔진 하나로 기동했고 3명의 승무원이 탑승해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비행선을 운영한 것은 영국뿐만이 아니라 미 해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차 대전 중인 1917년에 미국은 이런 B클래스 비행선 17척을 만들어서 미국 동해안에서 유보트 정찰 임무 등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1차 대전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공중전과 공중정찰의 양상도 많이 달라졌지만 1920에서 30년대를 지나면서도 각국 해군은 비행선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935년부터 미 해군에서 운용하던 비행선 G1입니다. 선체에 크게 US Navy G1이라고 쓰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 해군은 1935년부터 G형 블림프 총 10기를 운용했고 2개의 항공기용 엔진을 달아 최고 속도가 시속 92km에 달했습니다. 미 해군이 도입한 비행선은 앞에서 보았던 B형과 여기 G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파벳 순서대로 A부터 N까지 I만 빼고 전부 존재했습니다.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후 일본 잠수함들이 미 서부 해안 인근에 나타나 상선들을 침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난 1942년 2월에는 일본 2호 제17 잠수함이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 인근의 엘우드 유전지대를 포격하기도 했고 6월에는 2호 제25 잠수함이 미국 캐나다 국경지대 오리건주에 위치한 포트 스티븐스의 미군 시설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장 큰 사건으로 2월에 기상관측 풍선, 조명탄, 구름 등을 일본 항공기로 오인해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미군이 있지도 않은 적에 대공사격을 가하고 혼란 와중에 민간인 5명이 사망한 배틀 오브 로스앤젤레스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태평양 전쟁 초기인 1942년 상반기는 진주만 기습의 충격과 일본군에 대한 공포가 미국 서부 지역을 휩쓸었는데요.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르는 일본 잠수함 등에 대한 대비로 미 해군은 구디어사에서 만든 비행선 5척을 인수해서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모펫 필드에 기지를 두고 서해안 정찰을 하게 했습니다. 구디어사의 비행선 5척은 L클래스 블림프에 편입되었고 L4부터 L8까지 번호가 붙여져 명명되었고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미 해군의 L8 비행선입니다. 방금 소개되었던 L클래스 블림프 중 하나인데요. 이 비행선은 특이한 활동을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1942년에 L8을 태평양에서 찍은 것인데요. 보시면 비행선 밑에 무언가를 매달고 어딘가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진은 당시 항공모함 호넷에서 촬영된 것인데 사진의 날짜는 1942년 4월 4일로 되어 있고 4월 18일에 벌어질 미 항공대의 일본 본토 공격인 둘리틀 공습에 앞서 B-25 폭격기 부품들을 호넷에 전달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L8이 호넷에 도착해서 부품을 내리고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면 L8 블림프도 나름대로 역사의 중요한 한 장면에서 공헌을 한 셈인데요. 이후 사람들의 이야깃거리가 되는 사건이 L8에서 또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L8 블림프가 임무를 수행했던 샌프란시스코 인근 지도인데요. 이건 현재 지도이기 때문에 1942년과 도로 현황 등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L8 블림프는 1942년 8월 16일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서쪽을 향해 태평양으로 나가 혹시 있을지 모를 일본 군함이나 잠수함을 탐지, 발견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L8은 제32 비행선 초계 비행대의 일원으로 오전 6시에
샌프란시스코의 트레저 아일랜드에 위치한 비행선 기지에서 이륙해서 직선거리로 약 56km 정도 떨어진 페럴론 아일랜드라는 곳까지 간 다음에 이 해역 정차를 마친 후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포인트 레이에스까지 비행하면서 정차를 수행하고 다시 트레저 아일랜드로 돌아오는 루트를 따라 정차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날 L8에는 2명의 장교가 승무원으로 탑승했는데요. 선임 장교는 미 해군 사관학교를 1938년에 졸업한 어니스트 드윗 코디 대위로 1942년 당시 27세였다고 합니다. 코디 대위는 한 달 반 전인 7월 1일 대위로 진급했습니다. 동행한 장교는 바로 전날 소위로 진급한 찰스 애덤스로 당시 38세였는데 이 사람은 이미 비행선과 관련해 20년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였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 말고 제임스 힐이라는 이름의 해군 항공정비병이 탑승 예정이었는데 1942년 8월 16일은 출발지에서 특히 안개가 많이 끼었고 습한 아침 이슬이 비행선 선체에 달라붙어 무게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비행선의 중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제임스 힐은 탑승 명단에서 제외되고 이날 임무에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4월에 항모 호넷에 부품을 전달했을 때도 코디 당시 중위가 비행했다고 합니다. L8 비행선에는 잠수함을 발견했을 경우 공격할 수 있는 폭뢰 2개와 39경 기관총 1정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L8 비행선은 해군에 인수되기 전부터 약 1,000회 이상 무사고 비행을 기록했고 8월 16일 비행 얼마 전에도 점검을 무사히 마쳤다고 합니다. 8월 16일 오전 6시 3분 L8은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바다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8월 16일 오전 7시 38분 L8은 페럴론 아일랜드 근처까지 비행해와서 트레저 아일랜드 기지의 인근 해상에서 기름띠를 발견했다고 타전합니다. 기름띠가 있다는 것은 그 해역에 무언가가 파손되어 기름이 누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L8은 저공에서 이 기름띠를 더 살펴보기로 하고 하강을 개시합니다. 당시 근처 해상에는 화물선 한 척과 어선 한 척이 있었는데 L8이 수면 위 10m 정도까지 내려와서 기름띠 주변을 선회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후 약 1시간이 지난 오전 8시 50분 트레저 아일랜드의 관제 요원들은 L8의 승무원들이 무전의 답신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샌프란시스코만 안쪽에 위치한 비행선 부대 주기지인 모펫 필드에도 상황이 전파된 것으로 보이고 수색을 위해 킹피셔 수상정찰기 2기가 바다 쪽으로 급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찰기들은 구름층 아래로는 내려가지 못하고 고도 150m의 구름 위에서 제한적으로만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무전이 두절되고 난 후 이 해역의 항공기와 선박들에게 혹시 비행선이 보이는지 주시해달라는 요청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30분경 수색을 위해 이륙한 수상정찰기 중 한 기가 해상에서 L8을 목격합니다. 위치는 원래 비행 방향인 북쪽이 아닌 샌프란시스코 서쪽 해상이었습니다. L8을 발견한 수상정찰기 승무원에 의하면 L8은 약 600m 고도에서 비행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평상시 비행 고도인 300m보다 훨씬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행선은 방향을 잘 잡지 못하고 심하게 흔들렸고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 듯이 보였다고 후에 말했습니다. L8 블림프는 다시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서 사라졌습니다. 약 45분이 지난 오전 11시 15분 샌프란시스코 서쪽 해안에서 수영을 하던 사람들과 어부들이 비행선이 해안으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현재 지도를 이용해 이 지역을 확대해서 보면 비행선이 나타난 지역은 바로 이곳쯤이 되고 여기에는 호수와 공원 그리고 골프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L8은 저고도로 이 근방을 떠돌아다니면서 언덕이나 절벽에 부딪히기도 했는데 폭뢰를 고정시켜 놓은 장치가 망가져 골프장에 폭뢰 2개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골프장 직원들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을 통해 모펫 필드의 해군 기지에도 통보되었습니다. L8은 그대로 하늘에 떠서 서서히 샌프란시스코 시내 쪽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 사진은 8월 16일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찍은 L8입니다. 비행선을 채운 내부 헬륨가스의 압력이 낮아져서 찌그러져 보이는 모습입니다. L8은 결국 이런 모습으로 주택가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들이 비행선 내부를 샅샅이 뒤졌으나 놀랍게도 승무원이었던 코디데이와 애덤스 소위는 비행선 안에 없었습니다. 두 명의 승무원은 이후에도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코디데이와 애덤스 소위는 1년 후인 1943년 8월에 인정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LA 블림프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발견될 당시 비행선의 곤돌라 문은 일부러 연 것처럼 활짝 열려 뒤로 고정되었지만 승무원들이 비상시에 쓸 낙하산은 선체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LA에서는 어떤 구조 신호도 보내진 적이 없었고 선체 조사 결과 바다에 착수한 흔적도 없다고 결론 내려졌습니다. 곤돌라 문이 열려있는 것이 승무원들이 사라진 것과 분명 관련이 있을 텐데 어떤 사건이 생겨서 낙하산도 맬 시간도 없이 승무원들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일본군 잠수함이 갑자기 부상해서 공격당했다는 말도 있지만 전투의 흔적은 없었고 저공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일본 잠수함에 잡혔다는 말도 있지만 곤돌라 안에 중요한 기밀 서류 같은 것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 곤돌라의 문이 활짝 열린 채 고정되어 있었고 비상용 낙하산이 선체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점은 오히려 사고 당시에 급박했던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현재 가장 신빙성 있는 시나리오는 두 승무원이 비행선 아래 조종실에서 장비 점검이나 무장 확인 작업을 하던 중 짙은 안개와 습기 때문에 둘 중 한 명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먼저 발생했고 이를 돕기 위해 다가온 다른 장교까지 연쇄적으로 바다에 추락해 결국 두 사람 모두 실종되었다는 설명입니다. 미 해군 공식 조사는 바로 이 우발적 사고 가능성을 가장 높게 판단했습니다. 끝내 두 승무원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LA 사건은 전시 상황에서 얼마나 사소한 계기로도 비극이 시작될 수 있는지 보여준 채 역사 속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